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혈액순환과 생활습관을 연구해온 박사 김현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지럼이나 가슴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하면 기름진 음식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입니다. 지금처럼 드시는 대로 드시고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시면 석 달 뒤 수치가 더 올라가고 숨이 더 차질 수 있어요. 제가 수천 건의 생활 기록을 추적하며 깨달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오늘 딱 한 가지만 바꾸면 혈액이 다시 도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운동을 열심히 하셔도 나머지 23시간을 잘못 보내시면 소용이 없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약을 드시면서도 왜 계속 피곤하고 무거운지 모르고 계셨어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고정하고 1시간에 한 번만 일어나셔도 몸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일상 속에서 수치를 높이는 숨겨진 습관들과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개선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어떻게 큰 결과를 만드는지 그 과정을 함께 보시죠. 요즘 이런 신호를 느끼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 어머니가 된장찌개에 밥을 비벼 늦은 밤에 드시곤 하셨어요. 그러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붓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죠. 이모부 이정수 69세님은 낮엔 계속 앉아서 일하시다가 저녁에 몰아서 운동을 하셨는데 오후만 되면 쉽게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두 분 모두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왜 이런 증상이 계속되는지 궁금해 하셨거든요. 제가 우선 1시간에 한 번 일어나기와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부터 같이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속이 편하고 아침 부기가 줄었다고 하셨고 이모부님은 발이 덜 붓고 오후 피로감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셨거든요. 약은 그대로 드시면서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연구실보다 현장에서 더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액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고지혈증과 직접 연결되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고지혈증을 부르는 일상 속 위험 요소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해진 시간 없이 드문드문 먹는 습관이에요. 일정하지 않은 식사는 위산 분비 리듬을 깨고 소화 불편과 가스를 늘려서 몸을 무겁게 만듭니다. 국내 보건 관련 자료에서도 불규칙한 식사가 대사 지표 악화와 연관된다는 보고가 반복되고 있어요. 박영호 72세님은 점심을 건너뛰고 늦은 저녁에 폭식하는 패턴에서 공복 속쓰림과 피로가 심하셨거든요. 이럴 때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휴대폰 알림으로 고정하시면 됩니다. 최소 3주간 같은 시간대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처음엔 양을 줄이지 말고 시간만 먼저 고정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식사 시계는 규칙적인가요? 두 번째는 야식과 잦은 간식입니다. 밤 시간의 소화 활동 증가는 다음날의 무기력과 체중 증가로 이어져요. 해외 공중보건 분야에서도 늦은 섭취가 혈중 지표 변동에 불리하다는 자료가 많습니다. 이정수 69세님은 밤 11시 이후에 과자를 드시고 아침마다 부종을 반복하셨어요. 저녁과 취침 사이에 3시간을 비워두시고 허기가 지면 따뜻한 물 한 컵으로 넘기세요. 잠들기 전 카페인은 줄이시고요. 밤에 자꾸 뭔가 당기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예요. 흰빵 흰밥면 위주 식사는 금방 배고파져서 다시 먹게 만듭니다. 여러 국가 코호트에서 전공류보다 정제 공류가 대사 지표에 불리하다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어요. 김은자 65세님은 아침에 식빵 2장으로 시작하면 오전 내내 간식을 찾으셨거든요. 흰빵 대신 통곡빵 반쪽,
흰밥 대신 잡곡밥 반 공기로 바꿔보세요. 처음부터 전부 바꾸지 말고 한 끼에 한 가지씩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 메뉴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번째는 튀김과 과한 가열 조리입니다. 높은 온도와 오래 가열한 기름은 입은 즐겁지만 몸은 부담을 느껴요. 기름을 반복 사용하면 지표 악화와 연관된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정미라 58세님은 주 4회 튀김을 드시다가 구이와 찜으로 바꾸고 속 더부룩함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일주일에 2번은 찜 구이 삶기 중심으로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남은 기름은 재사용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에 바꿀 조리법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다섯 번째는 물보다 단 음료를 선택하는 습관이에요. 달달한 음료는 목은 시원하게 해도 금방 다시 갈증을 부릅니다. 음료로 섭취한 당은 포만감이 낮아서 과잉 섭취로 이어진다는 자료가 일관되게 나오고 있어요. 한도훈 61세님은 커피 믹스를 물로 절반 희석하면서 단맛을 줄이기 시작하셨거든요. 하루 한 잔은 물로 대체하시고 커피는 무가당으로 바꿔보세요. 갑자기 끊기보다는 희석하면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첫 잔은 무엇으로 시작하셨나요? 여섯 번째는 오래 앉아있기입니다. 운동을 하시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계속 앉아있으면 순환이 둔해져요. 앉아있는 시간을 자주 끊으면 지표 개선에 도움된다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명수 74세님은 시청 중에 일어나서 팔과 다리를 2분간 움직이면서 저녁 붓기가 줄었다고 하셨어요. 1시간에 한 번 알림을 켜시고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120걸음 해보세요. 무릎이 불편하시면 앉은 자세에서 다리 펌프 운동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앉아 계시다면 일어나서 한번 걸어볼까요? 이제는 수치를 낮추는 생활 쪽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고지혈증 관리에 바로 쓸 수 있는 생활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사 시계 고정 3주 프로그램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몸은 반복되는 시간표에 맞춰서 소화와 순환 리듬이 안정됩니다. 시간부터 고정하시고 양과 종류는 2주차부터 손 떼세요. 아점저 3회 알림을 설정하시고 식사 시작과 끝을 기록해 보세요. 오늘부터 알림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과일과 채소의 실제 적용이에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포만감을 높이고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당류 걱정이 크시면 식후에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한 끼에 채소 한 주먹, 과일 반 주먹부터 시작하시고요. 색깔이 다른 것으로 골라서 담아보세요. 내 접시에 색깔이 몇 가지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레몬과 석류 활용 루틴입니다. 상큼한 과일은 상쾌함과 함께 식사 마무리 신호가 되어줘요. 위가 예민하시면 진하게 드시지 말고 물에 희석하세요. 물 한 컵에 레몬 슬라이스를 띄우시고 석류는 씨째 씹어서 한 줌 정도요. 주 3회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는 걷기와 자주 일어나기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30분 걷기와 1시간마다 2분 움직이기는 서로 다른 목표입니다. 둘 다 필요해요. 처음부터 빠르게 걷지 마시고 10분 단위로 나누세요. 오전 10분, 오후 10분, 저녁 10분 걷기에 매 시간 2분 제자리 걸음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알림을 켜서 첫 2분을 해볼까요? 다섯 번째는 햇볕으로 하루 리듬을 맞추는 거예요. 아침 햇볕은 몸의 시계를 앞당겨서 저녁 군것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피부가 예민하시면 짧게 시작하시고 모자를 쓰세요. 오전 중에 창가나 베란다에서 10분 빛을 쬐시면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세요. 내 집에서 빛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여섯 번째는 물 마시기 기준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은 포만감과 순환에 모두 관여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나눠서 마시세요. 식사 전후에 한 컵씩 하루 6컵을 기준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몇 컵을 마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일곱 번째는 기름 줄이는 조리 교체입니다. 같은 재료도 조리법을 바꾸면 체감이 달라져요. 무지방이 아니라 과한 기름만 줄이는 게 목표예요. 튀김 대신 에어프라이어, 팬 대신 오븐과 찜소틀 주 3회 활용해보세요. 이번 주에 바꿀 메뉴 하나 정해볼까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의 핵심과 당장 실천할 하나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잘못된 상식은 내가 기름을 조금만 먹으면 해결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올바른 관리는 식사 시계를 고정하고 자주 일어나서 순환을 살리며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포만감을 채우는 쪽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아침 부종과 오후 피로가 이어지고 수치는 서서히 올라가요. 제대로 관리하면 식후 무거움이 줄고 걷기가 편해지며 잠도 가벼워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박영수 73세님은 식사 시간만 고정해도 속쓰림이 줄었다고 하셨고, 이미경 66세님은 1시간마다 일어나기만 해도 다리 붓기가 많이 나아졌다고 하셨어요. 정말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하나의 제안은 1시간에 한 번 알림을 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2분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접시에 담는 선택까지 바꿔줄 거예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거창한 변화보다 지속 가능한 작은 습관이 훨씬 강력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가벼워지고 오후 피로도 덜해져요. 저녁에 발이 붓는 것도 많이 나아지실 거예요. 이런 변화가 쌓이면서 수치도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통곡과 정제 곡류를 쉽게 구분하는 장보기 요령과 한 주 식단 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제품을 고르고 어떻게 조리하면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부터 바꾸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